함께하는 검찰청의 크고 작은 민원 정보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검찰 민원 사전입니다. 와. 네. 아직도 어색하네요. 두 번째인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검찰방송국 조민지 아나운서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두 분 검사님 지금 나와 계신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서부지검의 김진희 검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김수길 검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장대규 검사님, 김정화 검사님께서 그 형사 조정 제도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정보를 주셨는데요. 호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현직 검사가 저렇게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니까 와, 정말 신선하다, 재미있다 이런 댓글도 좀 많이 달렸는데요. 자, 소감. 일단 지난번 형사조정 관련 방송을 제가 꼼꼼히 봤는데요. 그거 굉장히 좀 쉽고 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좀 인상 깊었고 저도 오늘 좋고 새로운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 3탄에 못지않는 4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는 두 분 다 알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범죄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입니다. 마침 이 김진희 검사님께서는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공인 전문 검사로 이제 올해 선정이 되셨는데요. 그 블루벨트입니다. 네, 블루벨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인 전문 검사 어떻게 되신 거예요? 원래 범죄 피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피해자분들의 잘못이 없는데 되게 피해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적으로 제가 범죄 피해자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관심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일선에서 업무하면서 피해자 지원 전담 검사로 되게 이제 열심히 했더니 감사하게도 이번에 대검에서 저한테 푸른 벨트를 주셔가지고 공인인증 전문 검사가 되었습니다. 자, 검찰에서 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네, 어떤 건가요, 검사님? 네, 일단 검찰의 피해자 지원 제도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피해를 회복해서 일상생활로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차곡차곡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범죄 피해로 인해서 충격이 커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도 되고 또 혼자 헤쳐가려니 정말 막막하네요.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예, 범죄 피해자는 범죄 피해를 직접 당하신 그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의 가족들도 다 포함이 되는데요. 이를테면 배우자, 직계 존속, 그리고 형제 자매까지 피해자로 다 포함이 되십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3범죄는 제외하고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 이제 치료비라든지 경제적인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을 해드리고 또 다양한 심리 지원을 통해서 심리 치료 도와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국선 변호사 등 법률 조력인을 통해서 도움받으실 수 있는 제도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좀 들어서 얘기를 해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2015년도에 있었던 강도상해 사건이 있었는데요. 범행을 하려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셔가지고 그때 그 피해를 당하신 여성 피해자분께서 한쪽 무릎이 완전히 파열되셔가지고 수회에 걸쳐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초 이제 수술부터 해서 마지막 재건술까지 해서 이제 몇 년의 기간 동안에 몇 번의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건이었고 그때의 그 여성분께서 이제 저희가 피해자 지원 제도를 알려드려가지고 일단 수술비 이제 병원 치료비 전액을 일단 지원을 받으셨고 범죄로 인해서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떠안게 되는 여러 가지 비용, 치료비, 그다음에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비, 그리고 생계비나 학자금, 그리고 장례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제도가 있고 지금 이것이 바로 경제적 지원의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지원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 그냥 일회성에 그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떤가요? 저희는 일단 피해 회복의 기본 원칙은 피해가 다 회복될 때까지로 그렇게 이제 기준을 삼고 이제 지원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최대한 피해 회복이 되실 수 있도록 가까운 검찰청이나 관계자분들한테 이제 문의를 하셔가지고 조금 꼼꼼하게 절차를 확인을 해보시면 더 많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피해 회복이 될 때까지 쭉 계속. 맞습니다. 예.
범죄로 인해서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뭐 영구적인 노동력 상실 등 장애를 입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이제 범죄 피해자 구조금이라고 해서 또 지원을 해드리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살인 범죄로 인해서 자기 이제 어머니, 할머니, 자녀들 일가족을 이제 잃은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 절차를 전혀 모르시다 보니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해당 검찰청에서 그 피해자분께 절차를 안내를 해드렸고 기한 내에 이제 1,800여만 원 정도의 범죄 피해 구조금, 유족 구조금을 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신청 절차는 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지원실 또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신청 이전에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를 해드리고요. 이분이 지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을 하고 최대한 신속히 결정 여부를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사안이 급박한 경우에 이분께 지원이 좀 빨리 필요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드는 경우에는 먼저 지원을 해드린 다음에 사후에 심의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경우 지원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긴 있으니까요. 기한이 남아 있다면 빨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피의자랑 합의를 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만약에 지원을 받으신 다음에 합의금을 수령하신 경우에는 지원금은 다시 국가로 반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따블은 안 됩니다. 따블은 안 됩니다. 네, 중복 지원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네,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추가적으로 신고를 못하고 있는 피해자가 많은데 피해자 보호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보복범죄라고 하는 거는 뭐 저희가 가깝게는 사실은 가정폭력 사건에서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뭐 감히 네가 신고를 해? 하시면서 또 다른 가해행위가 이루어지거나 네, 그런 경우나 또는 이제 보복범죄뿐만 아니라 추가 범죄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검찰의 신변보호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처음 이제 수사기관이나 이제 법정에 출석하실 때에 검찰 직원들이 이제 피해자분하고 같이 동행을 해드리는 제도가 있고요. 이를테면은 본명이 홍길동이라고 할 때에 뭐 신사임당 정도 이름으로 전혀 다른 이름으로 조서를 작성하시면 어떤 절차에서도 자신의 본명이 노출될 일이 없기 때문에 가명조서 제도가 현재 지금 운용이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법정에 증인으로 가실 경우에는 그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개로 증언하는 것 이런 제도도 지금 현재 다 운영이 되고 있어서 혹시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가셔야 될 때에 이제 이런 도움 받고 싶다 말씀을 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준비된 직원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건 또 말씀해 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해자가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낼 숙소를 알려주세요라는 글을 남겨주신 분도 있는데 네, 가정폭력이 아무래도 좀 주가 있겠고 뭐 연인 관계라든지 피해자가 이제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가해자가 알고 있는 경우들이 좀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할 테니까 그 거주 이전비를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 안전가옥이라고 해서 저희 검찰청에서 비밀리에 마련해 놓은 공간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 거주하실 수 있게 검찰청에 집이 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가옥 이렇게 지켜주는 안전가옥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이프티 하우스라고 하거든요. 세이프티 하우스 영어 나왔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거 나왔습니다. 요새 굉장히 첨단화가 돼가지고요. 그 스마트워치로 이제 지급이 되거든요. 스마트워치 저 있어요. 네. 긴급 호출 이제 버튼이 있어서 그렇게 호출을 하시면 112로 연결돼가지고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경찰관들이 출동을 해드리는 지금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거 여기다 하면 보일까요? 제가 예전에 이걸 길게 눌러봤더니 긴급 구조 요청 SOS 요청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가끔 잘못 누르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또 때에 따라서는 방범창 같은 거 보호시설을 집에 추가적으로 설비를 해드리는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상세히 상담을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한번 함께 볼게요. 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범죄 피해 심리 치료는 또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성범죄로 인해서 좀 충격을 입으신 분들 그리고 강력범죄라고 하거든요. 이제 뭐 강도 또 상해 좀 피해를 좀 크게 입으신 분들 정신적 충격을 입으신 분들께는 저희가 뭐 정신과 치료라든지 그리고 심리 지원 등
등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범죄 현장을 좀 우연히 직접 목격하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정신적 충격을 크게 입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이런 심리 지원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성 관련이나 아동 관련된 범죄 피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매우 조심스럽고 또 굉장히 섬세하게 저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피해자가 이제 과도로 수해 이제 찔려서 살해당하는 사건에서 그 3세인 아기가 그 현장에 있다가 그 상황을 다 목격하고 현장에 남겨진 그런 네.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 직후에 이제 저희가 상담하고 그다음에 네. 심리 치료를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네. 아이가 이제 심리적 안정을 찾아갔던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요. 네. 각 검찰청마다 정신과 전문의 또는 임상심리 상담사라든지 지역에 계시는 그 전문 심리 상담사 분들로 그 범죄 피해 심리 지원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심리 상담사들에 대한 소개나 이제 연결뿐만 아니라 비용까지 지금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형사사법 포털에서 검색해보니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건이 인계된 검찰청에 변호사 선임을 요청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제 나라에서 변호사를 이제 선임해 주는 것과 같이 이제 변호사와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기회, 변호사의 직접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법정에 증인으로 나갈 때도 그리고 이제 신체나 정신적인 좀 장애로 인해서 자기 생각이나 의사를 제대로 좀 표현하기 어려운 분들께는 이제 진술 조력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제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또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드리면 이런 범죄에 관련된 것이 상기가 되는 것이 너무 싫으셔가지고 일체 연락을 받지 않겠다고 하시거나 어떤 도움도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 설명을 드려도 싫어요, 저 연락 안 받을래요 이렇게 하시는데 범죄 피해로 인한 이 마음의 병, 이런 뭐 트라우마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이런 거는 뭐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절로 낫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꼭 이제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 치료를 꼭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제 비용이 개인적으로 받으시려고 그러면 그게 저렴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드리니까 이제 필요하신 경우에는 조금 일과 시간을 조금만 내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셔서 어쨌든 몸의 피해도 마음의 피해도 전부 다 회복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안마다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다릅니다. 천차만별이니까요. 네. 전국에 있는 검찰청, 가까운 검찰청을 방문하셔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피해자 지원실 또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을 통해서 검찰이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이제 알아봤는데요. 어떠세요? 일선으로 복귀해서 이제 피해자분들께 더 많이, 더 좋은 정보를 좀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좀 뿌듯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릴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더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검찰 민원 사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